네, 여러분. 오늘은 함수 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시험 보신 분들이 질문 많이 주셨던 내용으로 문제를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도 한번 풀어드렸던 문제인데 복잡한 유형이라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연습하실 수 있는 예제 파일은 항상 더보기란에 파일로 링크가 있고요. 시간별로 항목 이름들 제가 네이밍 해놨기 때문에 눌러서 반복해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더보기란을 항상 참조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실게요. 관람층별 입장 인원의 평균을 관람층을 기준으로 입장 인원의 평균을 100으로 나눈 목만큼 별표가 표시되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장 인원을 평균을 구해서 나누기 100을 해서 그 목만큼 별이 반복될 건데 조건이 걸린 거죠. 관람층 기준으로. 아동은 아동끼리, 청소년은 청소년끼리, 성인은 성인끼리 묶어서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 값을 100으로 나눠서 몫을 구한 다음에 그 숫자만큼 별표를 반복해라. 그래서 리핏이 나왔죠. 리핏은 어떤 값을 반복시켜주는 역할을 했고, 코오션트는 나눗셈을 했을 때 몫을 추출하는 함수고, 에버리지 if는 조건이 하나일 때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열 수식을 생각하면 에버리지랑 if를 따로 분리해서 배열 수식 공식으로 쓰지만 지금 이건 주의하셔야 될 게 배열 수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배열 수식 문제는 항상 시험에서 배열 수식을 작성하세요. 배열 수식으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배열 수식이란 말이 없는데 배열 수식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반 함수예요. 배열 수식이 아니고. 그래서 에버리지 if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조건 범위, 조건 값 범위로 관람층 기준으로 입장 인원의 평균을 구하고 그 구한 값을 코오션트 안에 넣고 쉼표 100 찍어주면 100으로 나는 몫을 구할 것이고 그걸 리핏 함수의 숫자 부분에 적어주면 별표를 그만큼 반복하겠죠. 우리 리핏 함수는 출력 값이랑 숫자 적어주면 해당하는 숫자만큼 앞에 값을 반복해주는 게 리핏 함수였고 코오션트는 숫자 나누는 수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면 앞에 숫자를 뒤에 수로 나눈 다음에 몫을 추출하는 거였죠. 에버리지 if는 조건 범위, 조건 값 범위 이렇게 써주면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만 가지고 와서 평균을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론은 반복 출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리핏을 제일 바깥에 쓴 거고 이 반복할 숫자는 100으로 나눈 목만큼 그랬으니까 코오션트가 들어가고 어떤 숫자를 100으로 나눴냐라고 했을 때 관람층별 입장 인원의 평균 했기 때문에 에버리지 if가 코오션트의 숫자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수는 어디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빨리 파악을 하시려면 리핏 함수를 보자마자 역할이 뭐고 괄호 안에 어떤 값의 순서로 써야 되는지가 떠올라야지 편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에 나왔던 함수들은 구조를 완벽하게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마법사 켜서 구조 보면 된다. 그리고 함수 이름 적으면 밑에 뜨는 설명 보면 된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45분 안에 1급 시험 보실 때 무언가 설명을 보면서 파악하고 풀 시간이 안 돼요. 그죠? 파트가 4파트인데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에 프로시저까지 있단 말이에요. 기타 작업에는. 매크로 2개 풀어야죠. 피벗 탭을 지시사항 5개 해야 되죠. 근데 그거 10점짜리라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야 되죠. 계산 작업에 함수 문제 5개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또 소스 코드 작성해야죠. 배열 수식 2문제, 일반 함수 2개인데 하나씩은 꼭 길게 내서 오래 걸리죠. 조건부랑 고급 필터 쉽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조건부, 고급 필터 둘 다 함수 사용해야 되는데 45분이 절대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함수 구조를 다 모른 채로 함수 마법사를 켜서 구조를 보고 문제를 푼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2급은 그럴 수도 있어요. 2급은 시간이 조금 남는 편이라. 1급은 함수 구조 제대로 못 외운 상태로 시험장에 가서 마법사 키거나 함수 밑에 뜨는 설명 보면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건 정말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저는 절대로.
제가 될 수 있으면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건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시험장 가서 1급 보시는데 함수마법사를 키고 그때 구조를 보려고 하신다든지 함수 이름 쓴 다음에 밑에 설명 뜨는 거 보면서 그걸 참조해서 작성하시려고 하면 함수 최소한 3개, 4개 막 이렇게 중첩하는데 그거 언제 다 파악하고 있어요. 미리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공부하실 때 힘드셔도 45분 안에 시험 빨리 잘 푸실 수 있으려면 지금 공부할 때 고생하셔야 돼요. 함수를 시험에 나오는 100개 이상의 함수를 다 정확하게 외우시라는 건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반복을 하시면서 기출에 나오는 함수들만이라도 완벽하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G7셀에 등호 입력하시고 리핏으로 반복할 거니까 시작해서 큰 따옴편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시면 특수문자창 떠요. 쉼표 몇 번 반복할 건지 숫자 부분에 몫을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코오션트, 그리고 숫자는 관람층별 입장 인원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에버리지 if. 조건 범위는 관람층 전체, 그리고 아래로 셀복사할 거니까 절대 참조했고요. 쉼표 조건은 내 옆에 있는 아동이라는 글씨, 얘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고정하시면 안 되고요. 쉼표 어디의 평균? 입장 인원의 평균 그랬으니까 C열에 있는 값 드래그 했고 셀복사 때문에 절대 참조했어요. 괄호 닫고 여기서 나누기 100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코오션트 함수기 때문에 나누기 100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쉼표를 찍고 100이라고 쓰고 가로 닫아주시면 1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눗셈 하시면 안 되죠. 쉼표 찍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핏 괄호까지 닫아주시면 끝나요. 여기까지. 얘는 많이 복잡한 수준의 문제가 아닌 거죠. 1급 시험에서. 1급 시험에서 복잡한 수준은 두 번째 문제. 얘는 좀 머리가 아파요. 진짜 많이 반복하지 않으시면 포기하셔야 되는 수준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는 정말 많이 반복을 하셔야 되고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제 기존 영상에도 있어요. 근데 얘는 워낙에 복잡해서 한 번 더 같이 풀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구조를 먼저 또 자세하게 잡아볼게요. 일단 관람층별 수익의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정수로 표시하라고 해서 인트 나왔기 때문에 인트를 제일 바깥에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관람층별 최고 수익을 제외하고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아동은 아동끼리 이렇게 4개를 가져와서 계산을 할 건데 이걸 다 평균을 구할 게 아니고 이렇게 4개가 있으면 4개 중에 최고 값은 빼고 여기는 177만 원이라는 숫자는 빼고 3개만 가지고 평균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관람층이 되면서 한 가지 더 조건으로 들어가야 될 게 최고 값을 제외시켜라 라는 조건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자, 일단 구조를 먼저 잡아보면 관람층별 수익의 평균을 계산하되까지 먼저 볼게요. 평균 계산이니까 에버리지인데 if 반드시 사용해야 되니까 if랑 에버리지 같이 쓰라고 나왔고요. 조건, 쉼표, 값범위죠. 조건이 관람층 전체 같다 관람층, B열에 있는 값이 관람층 전체고 B20셀에 있는 게 관람층, 이게 조건이죠. 그러면 조건, 쉼표, 값범위는 수익의 평균 계산 그랬으니까 수익. 만약 조건이 이렇게 하나면 짧게 끝나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관람층별 최고 수익을 제외하고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조건 하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조건을 괄호 묶어서 곱하기 조건을 하나 더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괄호로 묶어주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게 관람층별 최고 수익을 제외하고 그랬으니까 관람층별 수익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그래서 같지 않다 여산자를 써서 뭐를? 관람층별 최고 수익을, 맥스를. 근데 맥스가 뭐예요? 관람층별 수익 중에 최고값이니까 앞에 써진 관람층별 수익들 중에 최고라고 하기 위해서 얘를 복사해서 그대로 이 안에 써주시면 직접 다 작성하지 않아서 편하죠. 그럼 얘가 짧게 끝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관람층별 수익 그러면 괄호 안에
넣어줄게요. 관람층별 곱하기 수익인 거죠. 관람층 기준으로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를 분리해서 가지고 오고 그에 해당하는 수익인 거니까 관람층 곱하기 수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람층 가져오는 거랑 수익 범위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람층 기준으로 수익을 가져와라. 이게 관람층별 수익의 범위가 되는 거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맥스 안에 넣어주면 관람층별 수익 중에 최대값을 하나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관람층별 수익 영역, 아동이 4개였으니까 이 4개 중에서 제외시켜라. 뭐만? 최고값 하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 이렇게 4개 가져온 것 중에 최고값 177만 원은 빼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느 부분이? 요 부분이. 관람층별 수익에서 최고값 하나를 빼라. 이렇게 4칸 중에 제일 큰 숫자 이거 하나 빼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으로 들어간 거예요. 관람층별 수익의 평균을 계산할 건데 요거 하나는 빼고 계산해 라는 조건까지 추가해서 관람층 조건, 최고값 빼는 조건 2개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곱하기 조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값범위는 수익 전체를 잡아서 이 조건 2개를 다 만족하는 값들만 가지고 온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수 표시 그랬기 때문에 요거를 인트로 한 번만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괄호 이렇게 사이뛰기 한 이유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한 거고 시험 보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트 안에 에버리지 안에 if 그 안에 조건으로 맥스가 들어간 거예요. 앞에 관람층별 수익 부분 복사해서 맥스 안에 붙여 넣으면 편해요. 식이 너무 길 때는 일일이 다 작성하시면 힘드니까 반복할 수 있는 부분은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작성해 볼게요. 정수 표현이니까 인트 안에 넣어줄 거고 에버리지 먼저 그 안에 조건 쉼표 값범위 할 수 있는 if 조건이 2개니까 괄호를 묶어줄게요. 관람층 전체 절대 참조한 거랑 같은 거 내 옆에 있는 아동이라는 글씨랑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곱하기 2번째 조건이 길어질 거니까 괄호로 미리 이렇게 묶어 놓고 쉼표 찍어서 값범위를 먼저 잡아 놓을게요. 식이 길어질 거니까. 값범위는 수익이니까 수익의 평균 계산하는 거니까 수익 전체 절대 참조. 괄호 한 번 닫으면 if 괄호, 한 번 더 닫으면 에버리지, 한 번 더 닫으면 int 괄호까지예요. 그럼 이제 이 안에 max를 작성해야 되는 조건 긴 식을 써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치면 나오는 거죠. 저는 복잡한 부분 말고 쉬운 부분을 미리 작성해 놓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막 쉼표 찍고 괄호 다시 닫고 이런 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2번째 조건이 관람층별 수익이라고 했으니까 이 관람층을 저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었고요. 여기서 곱하기 괄호 열어서 수익 부분을 절대 참조를 해주고 괄호 닫으면 이게 관람층별 수익이 되는 거죠. 이 관람층별 수익 중에 아동 같은 경우는 아까 4개였죠. 4개 중에 최고값을 제외시키려는 거니까 관람층별 수익을 먼저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걸 비교연산자 같지 않다를 써주기 위해서 얘를 괄호를 한 번 더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비교연산자 이렇게 쓸 때 앞에 있는 게 한 덩어리로 묶이니까. 그리고 맥스 안에 이 괄호로 묶어준 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만 했어요. 그러면 관람층별 수익 4개 가져왔으면 그 중에 최고값 하나만 제외시켜라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여기 이 뒤에 2번째 조건 전체를 묶어줄 녹색 괄호 하나 더 쳐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아래로 셀 복사. 제가 미리 옆에다가 이렇게 검산하려고 아동에서 최고값 빼고 평균, 청소년에서 최고값 메뉴에 있는 거 빼고 평균, 성인에서 최고값 475만 5천 원 빼고 평균. 이걸 미리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검사는 안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게 미리 클릭해서 평균을 구해놨어요. 이 숫자랑 맞으면 되는 건데 똑같이 나왔죠. 자, 기존에 써놨던 식이랑 제가 구한 거랑 순서가 달라요. B20을 먼저 여기선 클릭했는데
여기선 B20을 뒤에 클릭했죠. 근데 비교 연산이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조건으로 들어갔을 때 값이랑 범위랑 비교를 한 것뿐이어서 상관없어요. 시험에서 실제로도 이렇게 쉬운 거 2개, 어려운 거 2개, 마지막에 하나는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해서 함수는 딱 5개를 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배열 수식 2개는 무조건 맞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공식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반 함수보다는 배열 수식이 더 편한 점이 있어요. 일반 함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외우셔야지만 문제를 익숙하게 푸실 수 있는데, 배열 수식은 딱 공식을 외우시면 공식을 벗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후기를 말씀해 주실 때도 배열 수식이 오히려 나중에는 더 쉽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공식에 대입을 시켜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데, 나중 되면 일반 함수 여러 개 섞는 것보다는 정해져 있는 배열 수식이 훨씬 편하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일반 함수는 함수를 막 여러 개 이것저것 섞다 보니까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일반 함수 쪽이 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배열 수식 2개랑 사용자 정의, 이 3개는 꼭 맞으시고 일반 함수 둘 중에 어려운 거 하나만 버리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하나도 안 버리시면 제일 좋지만 그러기에는 45분이란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너무 긴 거는 버리셔도 돼요. 자, 오늘도 복잡한 함수 문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힘드시면 이제 그만하시고 다시 내일 보시면 또 생각나면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서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랄게요.